당뇨병 환자를 위한 녹내장 관리 가이드. 반갑습니다.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검증된 문헌과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녹내장 환자 여러분께 희망을 전해드리는 녹내장 희망정보 TV입니다. 저는 약 25년간의 바이오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을 주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 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왜 녹내장을 더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합병증이라고 하면 당뇨망막병증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녹내장 위험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녹내장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방치하면 시야가 조금씩 좁아지고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용된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당뇨병이 녹내장 위험을 정말 높이는지, 그리고 당뇨 환자라면 어떤 검진과 관리가 필요한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녹내장이 왜 무서운가? 먼저 녹내장이 왜 무서운 병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녹내장은 흔히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초기에는 통증도 없고 자각 증상도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개방각 녹내장은 주변 시야부터 서서히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나는 잘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신경 손상이 꽤 진행된 뒤에야 이상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녹내장은 단순히 안압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신경 자체가 얼마나 취약한지, 또 혈류가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처럼 혈관과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 있으면 더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논문들이 말하는 위험도. 그럼 실제 연구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개별 연구를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먼저 한국의 대규모 국민건강보험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개방각 녹내장 발생 위험이 비당뇨인보다 1.8배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65세 미만에서는 그 위험이 더 크게 관찰됐습니다. 또 여성들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이 원발 개방각 녹내장 위험을 1.82배 높이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도 비슷한 방향이 나왔는데요. 전향적 코호트 연구 7편을 합친 분석에서는 당뇨병이 녹내장 위험을 36% 높였고, 더 넓은 범위의 메타 분석에서는 녹내장 위험이 1.48배, 고환압증 위험은 1.5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당뇨병은 녹내장 위험을 높이는 쪽으로 근거가 모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연구 결과가 조금 다를까? 그런데 여기서 어떤 연구는 아니라고 했다던데요? 하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연구가 똑같은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로테르담 연구에서는 당뇨병이 개방각 녹내장의 뚜렷한 위험 인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정 전 상대 위험도는 0.82, 보정 후는 0.65였고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차이가 날까요?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연구마다 대상 연령, 진단 기준, 추적 기간, 안압 같은 변수 보정 여부, 자료 수집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연구는 실제 검사 자료를 자세히 보고, 어떤 연구는 보험 청구 코드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개별 연구 중 일부는 차이가 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당뇨병 환자에게 녹내장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더 많이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실제로 따르는 위험.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에게 실제로 어떤 위험이 따르는 걸까요? 첫째, 안압과 관련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 메타 분석에서는 공복 혈당이 10mg/dL 올라갈 때마다 안압이 평균 0.09mmHg 높아지는 경향이 보고됐습니다. 둘째, 당뇨병을 오래 앓을수록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분석에서는 당뇨 진단 후 1년이 지날 때마다 녹내장 위험이 약 5% 증가하는 결과도 제시됐습니다. 셋째, 여기서 중요한 건 녹내장이 단순히 안압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뇨병은 미세혈관 손상, 혈류 저하, 신경 취약성 증가를 통해 시신경이 손상에 더 약해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당뇨 환자에게 녹내장 위험은 안압이 조금 높을 수도 있다 정도가 아니라 눈의 혈관과 시신경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입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망막 검사만 받고 끝내지 말고 가능하면 안압 측정, 시신경 평가, 필요시 치아 검사와 OCT 검사까지 함께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혈당 관리는 망막병증 예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눈의 혈관과 신경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녹내장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습관과 복약 관리입니다. 혈압, 체중, 운동, 흡연 여부도 함께 봐야 하고요. 이미 녹내장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안약을 임의로 빼먹거나 중단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뇨약 따로, 녹내장 안약 따로가 아니라 둘을 함께 꾸준히 관리해야 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신호. 녹내장은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시야가 답답하게 좁아지는 느낌이 있거나 한쪽 눈이 유난히 잘 안 보이는 느낌, 불빛 주변이 번져 보이는 현상, 혹은 자주 부딪히거나 계단이 갑자기 불편해진 경우에는 꼭 안과 진료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위험한 분들은 정기검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길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고도근시고혈압이 함께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즉, 불편하면 병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불편이 없어도 검사 일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뇨병이 있으면 녹내장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혈당 관리와 함께 안압, 시신경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유의한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규모의 코호트 연구와 메타 분석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는 당뇨병 환자에서 녹내장 위험이 올라가는 방향의 근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안과 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녹내장이 있거나 의심된다면 혈당 관리와 녹내장 치료를 같이 꾸준히 이어가세요. 혹시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도 함께 꼭 공유해주세요. 눈은 불편해진 뒤보다 문제 생기기 전에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최신 논문으로 본 녹내장의 진실, 녹내장 희망정보 TV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